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래요. 이게 정확한 정보인가요? 특히 사춘기의 자녀들은 부모와 신뢰가 낮기 때문에 부모의 이야기가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모의 역할은 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국회수찬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빠진로 아카데미의 정태준이라고 합니다. 부모님 대상 자녀 진로 교육에 대한 강의와 또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진로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로 교육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들도 많이 만나셨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진로 탐색 방법 있으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업 준비하는 대학생들을 많이 만나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은 전공과 다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에 대해 누구와 이야기하냐고 질문하면 의외로 부모라는 대답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자녀를 가장 잘 아는 부모들이 자녀의 진로나 직업에 대해서 함께 고민한다면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진로에 대해서 방황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확신이 들었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진로 탐색 방법은 초등학생 때는 아무래도 체험 위주로, 또 고학년 때, 중학생 때는 직업 흥미 검사나 구체적인 직업에 대해서 실제 알아보고 그 직업인이 되기 위한 계획도 함께 세워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새로운 것을 많이 알아보는 것을 함께 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의 다니는 학교에서는 이제 2주에 한 번 정도 직업이나 경제 등에 대해서 새 소식을 조사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시작이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꼭 학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함께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진로 탐색도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되면 학업 위주여서 많은 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웠지만 주변 지인들의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역시 진로 교육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진로 지도를 할 때 흔히 하는 실수나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부모의 역할은 서포터, 그리고 정보 제공자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부모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부모가 원하는 직업을 권하시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유튜버인데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쉽게 접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한 아이는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래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정확한 정보인가요? 부모님이 경험한 것은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해주시되, 모른다면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를 전달하기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자녀들이 그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길을 갈 것인지 선택에 있어서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 저희 아이와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아이가 돌아와 군인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군인은 위험한 직업이니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아빠들은 다 군대를 갔다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저 역시 자녀가 군인이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직업구유로서 사관학교를 떠올렸습니다. 저도 군대를 다녀왔지만 사관학교에 가는 것을 정확히 몰랐기에 지인을 통해서 육군사관학교를 나와서 중대장을 하고 있는 분을 아이와 만나게 해서 군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었고, 그것이 학업과 체력 단련의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진로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계속 변화합니다. 그때마다 부모는 인생의 선배로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동기부여하는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뭔가 자녀에게 강요하거나 부모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보다는 정보 제공자와 어떤 서포터의 역할을 하시면 크게 트러블 없이 자녀의 진로를 함께 찾아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에게 진로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싶어도 부모가를 귀담아 듣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인이나 진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주변 분들을 활용하라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청소년기, 특히 사춘기의 자녀들은 부모와 신뢰가 낮기 때문에 부모의 이야기가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경험이 있는데요. 신문을 보고 좋은 학습법이 있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학원에서 돌아오더니 학원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좋은 학습법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6개월 전에 들었던 그 이야기였습니다. 조금은 섭섭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로교육 이전에 자녀들과의 신뢰 쌓기에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또 타인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자녀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주변에 부탁이 가능한 관련 전공 대학생이 있다면 전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주는 방법, 또 진로 체험센터를 방문해서 함께 체험해 보는 것 등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가게 되면 고교 학점제 관련해서 이제 대학 준비를 위해서 수시를 준비하면서 뭔가 결정이 되어 있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전에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학을 이야기하면 관심도가 높아지는데, 진로를 이야기하면 관심이 많이 낮아집니다. 어떤 진로에 대한 목표가 생기면 알아서 공부를 하게 되는 선순환의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와 진학 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같이 관심을 갖고 아이들의 미래를 같이 생각하신다면 진학을 위한 공부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네. 흥미나 적성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때 객관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 도움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실제로 그런 툴들이 많이 있고요. 부모님들 특강을 하게 되면 끝나고 나서 꼭 몇 분이 그 앞에 나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누리집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고용24라든지 또 진로 정보망, 커리어넷 이런 것들을 활용하신다면 무료로 자녀들의 적성과 흥미 검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자녀들의 적성, 흥미가 다른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친구, 자녀를 진로 상담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흥미가 있는지 물어보니까 저희 아빠가 그러는데요, 영업이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직업 흥미 검사를 실시했는데 영업보다는 사무직군에 더 적합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상담을 진행하니까 학생도 제가 보니까 사무직에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의 진로나 직업을 본인의 기준에서 바라보고 결정하시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진로나 직업은 하얀 도화지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로 정보망, 커리어넷에 들어가면 아이들의 직업 흥미 검사나 이런 것들을 무료로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워크넷이라고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명칭이 고용24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이들의 관심사가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그래서 한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이런 검사를 해보시고요. 제가 진로 캠프에서 경험했던 것을 보면 약 70%가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검증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전공과 어떤 직업이 매칭되는 그런 매트릭스 구조까지도 보실 수 있고요. 아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한번 직접 해보시면, 그리고 부모님이 하는 일과 매칭을 시켜보신다면 자연스럽게 자녀의 진로를 찾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아빠 진로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아빠가 참여했을 때 뭐가 달라지는지, 어떤 점이 좋은지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래서 자녀들은 아빠와 함께 참여함으로써 아빠에 대한 존경과 자부심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들이 참여 잘 안 하시는데 우리 아빠는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요. 관계도 좋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아빠랑 함께 했다는 것이 좋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빠들도 자녀들에서 몰랐던 많은 것들을 알게 됐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좀 더 자녀들과 대화하고 미래의 진로와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고 하십니다. 아빠의 자녀 진로 교육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자주 대화를 시도하시고 자연스럽게 학교에 있었던 일, 또 아빠가 일터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자녀들이 관심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 이것이 반복이 되면 최고의 진로 교육입니다. 진로 교육 시간에 배운 변리사를 궁금했을 때 함께 찾아보고 회사에서 상표권 업무를 담당했던 적이 있는데 이때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함께 직업의 세계를 알아보았습니다. 단둘이 하는 여행, 또 야구 같이 하기, 그러는 과정에서 진로와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합니다. 또 해외여행을 통해서 직업을 글로벌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았나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올해 아들이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가서 다시 스탠포드를 방문, 동일한 장소에서 사진을 찍어 보내왔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아이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직업의 선택이나 직업을 알아보는 관점에서 AI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I로 인해서 많은 직업이 사라진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또 심지어는 뭐 변호사나 회계사도 직업이 이태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약간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는데요. 어떤 직업이든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생존하느냐, 소멸하느냐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AI 시대를 걱정하기보다는 AI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진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모님들과 자녀들과 함께하는 진로 캠프를 운영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프롬프트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이야. 직업 흥미검사 유형은 어떤 유형이야. 그리고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 아이가 미래에는 뭐 이러이런 직업에 관심이 있는데 그런 직업을 갖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각각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계획표를 만들어서 알려줘. 그러면 실제로 AI가 그 내용을 만들어 줍니다. AI를 활용하실 때 꼭 검증의 절차를 거쳐 정확한 정보를 자녀들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자녀와 또 이야기하고 그 내용들을 우리 자녀와 맞는 형식으로 만들어 가신다면 좋은 진로 계획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회수천